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이겠죠. 하지만요, 요즘은요, 화상전화도 잘 되고요, 물건을 택배로 붙이면 금방 갑니다.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의 일면 기사,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보이네요. 고용보험,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93만 명에게 150만 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있어야지 어떤 휴직, 일자리를 잃었을 때 뭔가 안전장치가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분들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차 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그런데요. 대상자의 기준이 있는데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150%,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그리고 연매출이 2억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한 사람당 연소득으로 치면 한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감사원장의 말을 인용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외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유대가 있지만 일을 똑바로 하라 이런 뜻이죠, 지금요. 감사원장의 분노, 지지부진한 원전감사의 담당 국장을 교체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질타를 했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확진 판정 전 클럽을 다니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한 20대 확진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집단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함께 여행 다닌 친구 한 명도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다녀간 클럽과 주점엔 대략 한 2천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지금 얘기돼서 이게 또 집단 감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LG화학 공장에서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가스죠. 그래서 최소 11명이 사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도 포함이 됐고요. 현지 주민 1,000명가량이 입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빨리 수습이 좀 돼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원규 삼익대 겸임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환부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날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집단 감염 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소개해드렸죠. 이런 걱정을 낳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진문을 꺾은 친문이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어제 집권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이런 평가 언론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현금 살포 탓이다. 떠나는 야당의 원내대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아베 망신쇼. 아베 총리 코로나19 파문이 점점 그리고 창궐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 많았는데 그것을 뭔가 만회보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히려 망신쇼가 됐다는 그런 기사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의 매일경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감염을 모른 채 3시간 동안 클럽과 주점 5곳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금 연휴 동안 많은 곳을 다녔어요. 용인 거주 확진자인데 뭐 용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갔다 왔고요. 서울의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과 주점을 또 집중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당일 클럽 방문자 절반은 연락이 안 된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지금 다 연락이 돼서 뭔가 좀 검사도 받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홍천의 리조트는 1380실이 꽉 찬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녀가신 분들도 걱정이 되잖아요. 연휴 내내 가평과 홍천 등으로 이동을 했고요. 직장 동료 43명은 자가격리 조치가 또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도가 있어요. 용인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좀 나오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여기 뭐 집중적으로 된 곳은 좀 일단 제외하고요. 여기 보면 강원도도 갔고요. 경기도 가평, 남이섬도 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번으로 돼 있죠. 용상 이태원동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클럽과 주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좀 자세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용인, 수원, 성남 뭐 이것을 많이 다녔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동선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좀 이런 곳에 겹치게 동선이 좀 다녀간 분들도 걱정이지만 가장 지금 관심을 끄는 거는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5곳이거든요. 여길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이곳에 꽤 많은 인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방역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약 한 57명 정도 되는 접촉자의 숫자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접촉자 중에서 한 명이 추가로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 창궐하기 초기에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나왔는데 이제 간신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며칠째 하루에 국내 확진자가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아주 잦아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네. 생활 방역이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확진자가 나타나서 또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두려워해야 될 건 2차 파도거든요. 예. 1차 파도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예. 상당히 지금 정체돼 있고 또 예. 잡아나간다라는 예.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 기억하시죠? 1900년대 말에 예. 3차 파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파도는 1차 파도는 늦여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있다가 예. 가을경 한번 잡혔습니다. 그때는 고령자 위주로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차 파도입니다. 예. 그해 늦 가을부터 2차 파도가 생겨나서 1918년에 예. 그때 가장 많이 죽었던 사람은 20대였어요. 즉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 이 지금 확진자 거의 뭐 용인, 이태원, 그다음에 예. 성남 뭐 예.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 짧은 시간 동안 예.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20대 굉장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1918년의 교훈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20대라고 해서 무한정 뭐 이렇게 안 걸린다 이렇게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 2차 파도의 가장 큰 어떤 그런 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이 예. 20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20대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예. 지금도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게 20대입니다. 물론 사망자 수는 적지만 예. 스페인 독감은 2차 파도에 사망자 수도 많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받는 게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5곳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클럽과 주점 통상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20대가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대의 경우에는 무증상 확진이 또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위험하다고 지금 많은 분들 걱정하시니까 혹시라도 이곳을 이렇게 동선이 뭔가 겹쳐서 다녀갔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요. 꼭 스스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검사도 받고요. 뭔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위중 환자 치료비는 최대 한 7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코로나 영수증이 나왔다. 영수증이니까 돈 계산을 좀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치료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될까?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추정해 봤는데 경증 환자의 경우도 치료비가 한 400만 원 내외가 소요되더라. 음압병상 이용 시 하루 65만 원. 그리고 중증, 아주 위중 환자의 경우는 한 7천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보통 위중 환자는 한 5천만 원 내외. 그러니까 경증과 위중의 치료비가 차이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11,000여 명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 숫자를 감안해서 치료비를 계산해 보니까 900억 정도가 지금까지 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답니다. 900억 정도요. 그러면 조만간 1,000억은 뭐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우리나라 진단키트 103개국, 103개국의 수출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초기에는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죠. 1월 달에는 수출한 액수가 한 340만 원. 이거는 뭐 아주 미미하죠. 그러나 지금은요. 250억 원에 달하고 있답니다. 수출 액수가요. 엄청나게 빨리 갔군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뭐 많은 나라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영수증인데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관학 교수님. 네. 대략 한 1,000억 정도 지금 이 확진자 치료가 됐어요. 자,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확진되신 분은 국가에서 전액 다 치료를 하잖아요. 지방자치제가 일부 부담을 하지만 아무튼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체계 참 좋은 점인데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사실상 건보가 80%를 내고요. 나머지 20% 정부와 지자체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앓고 싶은 또는 감염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본적으로 이 병에 걸리면 억울하다는 그렇죠.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책임을 개인에게 이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초반에는 우리가 감염을 방지하고 검사하고 뭐 치료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도대체 이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영수증 한번 중간 점검 해본 거예요. 중간 지금. 점검 해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들어간 거고. 치료비로 그 정도 나왔구나. 환자의 그 증상에 따라서 조금 일종의 이제 비용이 다르게 나타나서 아주 위중한 분은 이제 한 7천만 원, 아주 가벼운 분은 한 뭐 몇백만 원 단위, 한 300, 400 단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 비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량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 자신감이 좀 드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략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건 치료비죠. 검사비까지 포함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방역 비용은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영수증 나왔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네, 변환범 변호사. 이제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셔서 저도 아침에 이제 그 건보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한번 문의를 드려봤었는데, 근데 사실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건보 재정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메르스, 사스 재정을 지켜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큰 국가적 그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거든요. 적당히 아픈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때문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보의 그 의료 수가를 첨가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건보 재정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목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나간 거는 맞기는 한데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의료 쇼핑을 하면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이것저것 병원 다니는 문제점들 이런 비용이 상당히 컸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건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단순히 그 보장을 높인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만 아프거나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오히려 필요 없는 병원 비출이 많아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도 이번에 한번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병원을 웬만하면 잘 안 가시려고 했죠. 그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 감기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요. 과거 같았으면 감기가 참 많았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 가신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보험 재정적으로는 오히려 더 좀 뭔가를 좀 줄인 거 아니냐, 돈 나가는 것을.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영수증이라는 제목이 오늘 눈길을 끈 기사였습니다.